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진 2002년 여름 경상북도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해 8월 평범한 여름날 오후 두 명의 소녀가 집을 나섰습니다. 한 명은 20살 대학생, 성실하고 착한 딸이었죠. 알바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14살 중학생, 친구들과 추억 만들러 나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 두 사건이 정확히 2주 간격으로 벌어졌고 장소도 거의 같았으며 범행 수법까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사건, 2002년 구미 연쇄 실종 사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때 그 현장 근처에 계셨던 분,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억 하나가 23년 동안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8월 8일) 목요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이날은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안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장윤정씨, 당시 20살. 그녀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알바를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씨는 주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 교수님들께 칭찬받는 학생,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고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좋았죠. 부모님 말씀으로는 우리 딸이 집을 나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남자친구와도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날 오후 장윤정씨는 남자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알바를 하러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구포동 버스 정류장. 장윤정씨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정류장 도착했어. 버스 시간표 보고 바로 출발할게. 응, 알바 잘하고 와. 조심해. 응, 끊을게. 이것이 장윤정씨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 그녀의 휴대폰은 완전히 꺼졌고 장윤정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목격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장윤정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그녀가 일하던 마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퇴근하는 장윤정씨에게 두 명의 낯선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학생, 돈 더 많이 버는 알바 소개해줄까? 우리가 아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장윤정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트 끝나고 나오는데 이상한 남자들이 알바 소개해준다고 했어. 좀 수상하더라. 장윤정씨가 직접 가족에게 말했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만남. 그리고 며칠 후 장윤정씨는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두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장윤정씨 가족은 딸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당시만 해도 성인 실종 신고는 사실상 가출로 처리되던 시대였습니다. 성인이면 어디 가서 놀다 올 수도 있죠. 남자친구랑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경찰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실종 초기 48시간. 그 중요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가족들이 다시 찾아가 간절히 호소한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장윤정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장윤정씨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정아, 너냐?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아빠야. 말해봐. 어디 있니? 아버지는 울먹이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저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잠시 후 그냥 끊어졌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그 전화는 김천시 김천대학교 근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구미에서 김천까지는 차로 약 3~40분 거리. 과연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윤정씨 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범인이었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화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에서 이 전화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종 대학생 아버지에게 전화 걸어와 가출 후 안부 전화로 추정, 가족과 갈등 후 집 나간 것으로 보여 완전히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이 오보로 인해 수사의 혼선이 빚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장윤정 씨를 가출 청년으로 오해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세상의 오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동시에. 정확히 2주 후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장윤정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2주 후 같은 구미시, 같은 시간대, 같은 버스 정류장 환경, 또 한 명의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김아림 양 당시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날은 여름방학 중이었습니다. 아림 양은 친구 2명과 함께 이미지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이미지 사진, 사진관에서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과 함께 찍던 그 추억의 사진들. 아림 양도 친구들과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 1시경 아림 양은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러 갈게요. 저녁 먹기 전에 올게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활짝 웃던 딸의 모습. 그것이 어머니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림 양은 친구들과 구미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옥계동 버스 정류장.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장윤정 씨가 사라진 쿠포동 버스 정류장과 김아림 양이 사라진 옥계동 버스 정류장. 이 두 곳의 거리는 단 700m입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 같은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곳. 아림 양은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어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아림 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바로 아림 양 부모님께 연락했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4살 미성년자, 그것도 2주 전 같은 지역에서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기에 경찰은 즉각 수색에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는 역시 버스 정류장 근처, 그것도 차도 반대편에서 끊겼습니다. 누군가의 차에 탔다는 뜻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아림 양이 실종된 지 8일째 되는 날, 낙동강 구미 취수장 근처에서 한 시민이 떠내려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아림 양이었습니다. 경찰과 부검인은 즉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아림 양은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졸려 사망한 후 강물에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림 양의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무서웠을 텐데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경찰은 이 두 사건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소의 일치. 쿠포동 버스 정류장, 옥계동 버스 정류장. 직선거리 700m. 같은 시내버스 노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곳.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간대의 일치. 낮 시간 오후 2시. 사람들이 점심 먹고 오후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이 시간대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도 않고 밤처럼 으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경계심이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셋째, 버스 대기 상황의 일치. 두 피해자 모두 약속 시간이 있어 마음이 급한 상태였고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같은 방향 가는데 태워줄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낮 시간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며. 넷째, 휴대폰 위치의 일치.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버스 정류장 반대편 차도에서 휴대폰 신호가 끊겼습니다. 즉 차를 타자마자 범인이 휴대폰을 꺼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그의 범행 수법이 이 구미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한다. 같은 방향 간다며 태워주겠다고 제안한다. 차에 태우자마자 휴대폰을 빼앗는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다. 강호순은 2009년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그가 구미 사건의 범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2002년 당시 강호순은 40대 초반, 이미 범행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강호순 본인도 이 사건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진실은 미궁속입니다. 김아름 양의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장윤정 씨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낙동강 일대를 여러 차례 수색했습니다. 인근 산과 야산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씨 부모님은 지금도 매일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 잃고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누가 우리 딸을 데려다 키우고 있는 거 아닐까? 부모의 마음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CCTV의 부재. 2002년 당시 구미처럼 지방 중소도시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은행이나 관공서 정도에만 있었지 길거리엔 거의 없었죠. 만약 지금이었다면 범인의 차량 번호, 범인의 얼굴, 범인의 이동 경로가 모두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2002년엔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초동 수사의 실패. 장윤정 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48시간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성인 가출로 치부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만약 즉시 수사에 나섰다면 혹시 장윤정 씨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셋째, 목격자 부재. 두 사건 모두 명확한 목격자가 없습니다. 수상한 차를 봤다. 낯선 남자가 있었다. 이런 애매한 증언들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낮 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떻게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평범해 보였을 겁니다. 친절한 사람이 길 물어보네. 아저씨가 차 태워주나 보네. 그게 범죄 현장인 줄 그 순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에 대해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나이 30-40대 남성, 차량 승용차 보유, 운전에 능숙, 지역 구미 지역을 매우 잘 아는 사람, 직업 낮 시간 활동이 자유로운 직업, 범행 경험 처음이 아닐 가능성 높음. 특히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낮 시간에 젊은 여성들이 경계 없이 차에 탈 정도로 겉모습이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어쩌면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섞여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윤정 씨 아버지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 방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방문을 열어봅니다. 혹시라도 딸이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밤에 전화벨이 울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윤정이가 전화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누가 데려다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제발 우리 딸 봤다는 분, 작은 정보라도 있으신 분 꼭 연락 주십시오. 딸아, 아빠가 꼭 찾을게. 끝까지 기다릴게. 김아림 양 어머니는 딸의 49제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림이가 친구들이랑 이미지 사진 찍으러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갔어요. 새로 산 옷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묶고 엄마 나 예뻐? 하면서 한 바퀴 돌아보이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진도 못 찍어봤어요. 친구들이랑 웃는 모습 그 사진 한 장 못 남기고. 범인이 누구든 제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아림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엄마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아림이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24년 현재 장윤정 씨 부모님은 70대가 되셨습니다. 23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을 김아림 양 어머니는 딸의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들에겐 그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8일, 2002년 8월 20일. 그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여름 구미 지역에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무렵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사소한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날 이상한 차가 계속 서성이더라. 낯선 남자가 여학생에게 말 거는 걸 봤다. 그 시기에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의 작은 기억 하나가 23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범인에게 말합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경찰은 지금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과거엔 몰랐던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수하십시오. 장윤정 씨 부모님께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다운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억이 잊혀져가는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장윤정 씨가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김아림 양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잊혀진 사건들,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